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병수의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오늘 데이트 폭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흥신소의 번호를 주소를 알아내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가족을 한 명을 중상을 입히고 한 명을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든 호감을 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든 간에 이후에 이제 헤어졌는데 집착하고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구체적인 신뢰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데이트 폭력 사범으로 연간 7,500여 명이 발생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2011년 기준으로는 상해 3,000여 건, 폭행 2,63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068,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근 5년간 폭행이 36,000건 이상, 이 중에 사망한 사람이 290명,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5년간 기준으로 살해당한 여성이 총 645명, 3일에 1명꼴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은 폭력을 합하면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언론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여성 어떤 모 단체 직접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율이 5%가 안 됩니다. 5%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는 확률이 100명 중에 5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다 말겠지라는 그러한 심정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신고를 했음에도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소용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사적인 문제에 경찰관들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폭력의 강도가 더 심해지면 결국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일명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불려지죠. 심지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경우 실제로 벌어졌고,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폭언, 무시, 통제와 감시, 협박, 자해 등이 포함이 되는데,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서적인 폭력 역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별 범죄가 가장 많죠.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연인이 상대방 또는 심지어 상대방의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대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며 곁에 두려는 소유욕, 지배욕, 그 외에 이별에 대한 공포 등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 범죄의 유형이 좀 다양한데 스토킹, 구타, 감금, 강간, 살인, 염산, 투척, 이런 거에 성관계 동영상, 인터넷 유포, 불리한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 헤어지면 죽겠다고 자해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가해자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자, 이건 사랑이 아니죠. 100% 사랑이 아닙니다. 사전에 숙지하고 있던 케이스가 많아서 이별 후에 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거죠. 즉, 모르는 사람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떤 좋은 점이든 안 좋은 점이든 개인적이든 이러한 개인적인 부분까지 상세하게 아는 관계가 연인 관계였었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별 범죄 신고 건수가 연간 2만여 건, 하루 평균 54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확률 5% 이하다라고 모 여성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자, 상대방에 대한 집착, 소유욕, 지금까지 드린 정성에 대한 보상 심리, 배신감,
거절을 참지 못하는 개인적인 성향,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많은 유무형적 정성을 들일수록, 즉 많이 쫓아다닌 거예요. 여자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막 쫓아다니고 집착하고 뭐 사주고 돈도 많이 쓰고 많이 참고 뭐 많이 이렇게 서비스 했었던 경우가 오히려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배신감.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의 사례입니다. 자,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에 해외로 도망쳐서 쫓아다니는 집요한 데이트 폭력인데, 캐나다로 연수를 간 여자친구를 쫓아가서 같은 홈스테이에 머물고 한국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폭행과 금품 갈취를 한 남자가 이 홈스테이 주인에게 발각이 됐고, 그러자 이 가해자는 미국으로 도피를 했으나 그곳에서 3개월 만에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이 데이트 폭행범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은 기본이고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하면서 친구 중에 조폭이 있다면서 신고도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1억 원가량의 돈을 뜯어내서 외제 승용차를 싸는데 쓰고, 이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이제 금품을 갈취하려고 이용 대상으로 본 거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다. 2017년 8월 동거 기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군대식 기합과 구타 등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동안 여자친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을 자주 행사, 엎드려 뻗쳐 시키고 소장용 장검으로 또는 청소기 봉으로 엉덩이를 수십 차례나 때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듭되는 폭행으로 고막 파열, 전신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 남자의 위협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 2018년 10월 12일 여자친구가 장기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폭행을 해서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이, 2017년 7월에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1년 넘게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40대 남성이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심하게 다그치고 때립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은 뇌출혈로 사망하고, 폭발적인 범행이었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돼서 징역 3년. 징역 3년인데 이것도 실행하지 않고 집행유예 4년. 2019년 1월 6일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27세 남성이 27세 직장인 여성을 40번 이상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 여성과 교제한 지 6개월째였는데 이 살인범은 평소 여성의 생활에 병적으로 간섭을 했고, 평소에도 승용차 뒷좌석에 칼을 넣고 다니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폭행 전과가 있었고 여성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까지 있었지만 이를 끝까지 숨긴 상태였습니다. 인천 남동구 23세 남성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자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내팽개친 뒤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건. 2019년 9월 16일 소년이 약 9개월 동안 교제하던 동갑내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가해자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B양을 성폭행했다고 봤고, 또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44세 남성이 인천 연수구에서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사건. 가해자는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였는데 여자친구의 지능 지수가 64로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서 추궁하다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전북 정읍 33세 남성이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건. 가해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만남을 막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8월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갔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에 입히고 여자친구가 가해자로의 신변보호를 받던 기간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9월 경남 창원 술집에서 26세 남성이 다른 남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여자친구에게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사건. 같은 달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촬영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에게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라고 협박. 경기도 양평 20대 탈북자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강간한 뒤 생매장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가해자는 공범인 20대 탈북자 다른 남성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후 청테이프로 입과 팔, 다리를 묶은 채 이불을 덮어 이튿날 오전 1시께 가해자 차량에 태워 양평 지역까지 이동하고 땅에 있는 그대로 묻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천안 서북구 원룸 26세 남성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지만 방화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21년 3월 제주도 25세 중국인 남성이 거주지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건.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잠을 자다가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고 옛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꿈을 꾸게 됐고 집에서 깬 뒤에도 꿈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거센 저항으로 목숨은 부지했으나 여전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광주에서 47세 남성이 40대 여자친구를 유인해서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산에 묻어 은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2,700만 원을 빌려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고 여자친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고 이 과정에 여자친구가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 21년 9월 제주도 60세 남성이 8월께부터 여자친구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9월 1일 오후 9시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 및 퇴거 요청을 받았는데 같은 날 밤 10시께 여자친구의 집 잠금장치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여버릴 거다 라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2021년 9월 7일 대구 동구 4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 동료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무거운 물건으로 내리쳐 부순 사건. 여자친구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진 뒤 흉기를 들어 오늘 가만히 안 두겠다, 집에서 절대 못 나간다며 협박. 그는 또 여자친구가 이불 밖으로 못 나가게 감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경기도 부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흉기에 찔러 부상을 입는 인질극 사건이 벌어집니다. 2021년 11월 28일 서울 관악구 22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전신, 거울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건. 가해자는 이날 오전 12시 30분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를 주먹과 전신, 거울 등으로 수차례 폭행.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으며 여자친구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경찰관들은 귀가 찢어지는 부상을. 오늘은 데이트 폭력의 남자가 가해자인 경우 물리적인 폭력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이 다음 영상에서 데이트 폭력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인과 대처 방법과 이러한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서 올리겠습니다. 살인이나 사건 이야기들은
이 광고가 붙지 않아요. 영상에 다 노란 딱지가 붙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익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탐정이니까 신변 보호, 경호 업무를 함께 우리가 관련된 지금 법인을 만들고 있고, 그러한 전문가들이 우리 협회 내 경호 경비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수의 탐정방송 임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